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50대는 10대 사춘기만큼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사춘기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털이 많아지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몸에서 전에 없었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50대 역시 큰 변화가 찾아오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티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가 새롭지 않은 요즘, 다른 어떤 세대보다 능력과 의지, 경제력을 겸비한 50에서 64세의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청년과 노년 세대 사이에 끼어서 겉돌기 쉬웠지만 지금은 새로운 꿈을 찾아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나누기도 합니다. 헌데 이런 신중년 세대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인데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다는 건강한 분들도 50대 이후 건강검진을 받으면 혹시 숨겨진 병이라도 있을까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고 없던 병이 생겼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탈 없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올바르게 식사하면 병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고대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 역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은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건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나 한 주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되진 않지만 잘못된 식단이 반복되거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몸은 고장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와 영양소의 저장 기능도 떨어져 영양결핍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32.7%는 에너지 필요량의 75%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영양소 부족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양소 부족의 첫 번째로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물론 하루 10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진다면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철분은 가장 흔하게 결핍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철분이 부족한지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분 부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콩류, 캐슈넛, 기름기 없는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혀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인데요. 혀나 구강 점막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 입이 마르고 감각 이상이 느껴지는 증상을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은 티아민, 엽산, 비타민 B6와 같은 비타민 B 부족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비타민 B6를 섭취할 수 있는 바나나, 시금치, 콩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 원인 모를 피로감이 오기도 하는데요.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아파서 피곤한 것이 아님에도 피곤함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볕을 쬐일 때 만들어지게 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 강화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인데요. 다양한 면역세포의 활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등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또 칼슘 대사를 조절해 체내 칼슘과 인해 흡수를 돕기도 하는데요. 이 성분이 부족할 경우 피로감 외에도 칼슘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이 올 수 있으며 골연화증 등 뼈와 관련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근육이 약해질 뿐 아니라 근육 경련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민해지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될 경우 머리에서 땀이 나기도 하는데요.
내과 의사들은 이런 이유로 신생아의 머리에서 땀이 나는지 산모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신경근 과민성으로 인한 신생아의 과도한 발화는 비타민 D 결핍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식약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결핍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결핍 수준은 야외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운 겨울철에 특히 더 심해지게 됩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을 막기 위해서는 햇빛을 충분하게 쐬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부를 위해 선크림 등을 바르고 하다 보니 충분할 만큼 햇빛을 쐬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참치나 연어와 같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비타민 D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은 바로 피부 건조 증상입니다. 이는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비타민 A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을 자라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타민 A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고구마나 당근과 같은 주황색 채소, 멜론과 살구 같은 주황색 과일, 시금치나 켈과 같은 녹색 잎채소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입가가 갈라지는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입가 주변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악화될 경우 통증이 생기고 피가 나며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의 경우 리보플라빈과 같은 비타민 B나 철분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리보플라빈이 풍부한 우유, 달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의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의 부족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엽산은 신체가 적혈구를 만들고 수면 패턴과 기분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성분이 부족할 경우 힘이 없고 무감각해지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 엽산이 풍부한 병아리콩, 시금치, 아스파라거스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은 바로 멍이 잘 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은 다른 어떤 단백질보다 콜라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콜라겐의 주요 성분인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평소보다 멍이 더 잘 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 피망과 토마토, 브로콜리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결핍이 심한 경우 고용량 비타민C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영양소가 결핍될 때 나타나는 증상과 결핍을 해소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